팀장님 뭐하고 계세요? 오늘은 중고차를 보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정비사 양성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사면 안 되는 차, 그리고 사면 너무 좋은 차, 또 중고차를 신차급 퀄리티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진짜 이거 진또백이다 기술이, 진짜 잘하신다 하는 업체를 찾았어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자, 드디어 S9 정비연구소 정비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신기한 차가 많습니다. 아까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올드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따로 영상으로 한 편 만들어 놨고요. 아무튼 도착했으니까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마구마구 물어봐서 잘 배워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9 모터스 대표 배선구입니다. 아까 사장님 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편하게 바로 질문 들어갈 건데 과연 1인 신조 중고차는 꼭 필요한 걸까? 1인 신조가 2명, 3명 탄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건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1인 신조라기보다는 1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차를 사오셔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보면은 이만큼 이게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는 뭘 갈았고 뭐 했고 이랬고, 전 차주가 해와서 자기도 받아서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간다고 하면은 1인 신조는 참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1인이 얼마만큼 그 차에 정성을 다해서 차량 메인터넌스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감하는 게 한 명이 이상하게 탔어요, 차를. 그 차는 안 좋다니까? 그냥 중간 정도 탄 사람이 있었고,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중간에 2대 차주야. 그 차는 1인 신조보다 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사고차 정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차는 과연 수리를 하면 사도 될까라는 게 또 궁금하거든요.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이쁘게 사고 난 차를 사요. 어떻게 예쁘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속칭 얘기하면 우리 전문가 용어로 호피라고도 하고 삼박자라고도 해요. 아, 삼박자. 삼박자 그러니까 알죠? 아무래도 알다시피 휀다하고 앞에 범퍼하고 이쪽 정도만 사고 난 차는 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쁘게 사고 난 차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휀다가 이쪽 휀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볼트로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풀어서 교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인사이드 패널, 그리고 밑에 사이드 멤버, 이런 뼈대 부분이 있는데 뼈대가 휘면 주행에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껍데기는 뼈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강가는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 역시 10만 유튜버 다르네요. 그래서 이런 외피들 망가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진짜 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게 도장 작업한 차들. 도장 작업한 거를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색은 퀄리티만 잘 나온 차를 사면 사실 무사고차 똑같습니다. 본닛이 변형이 심해서 잘못된 도장을 한 차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도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때요? 자, 이게 아까 도장 말한 그런 거예요. 이게 도장에서 여기 퍼티거든요. 퍼티 위에 칠이 올라가는데 지금 퍼티가 이 열 때문에 깨지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도색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올드카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들은 또 미친 듯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중고차들도 관리 잘 된 차는 신차랑 동일한가요? 신차라고 했을 때에서 기준이 사실 조금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차를 사고 내일 당장 팔아도 중고차잖아요.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잘못 사면 맨날 카센터행, 맨날 뭐 서비스 센터행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주기적으로 반년 정비, 연정비처럼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신차든 중고차든 트러블 없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년 정비랑 연정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 주기로 점검을 한번 받으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100일에 한 번씩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게 3개월이거든요. 엔진 오일은 제가 권장하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는 거를 권장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볼 수도 있겠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거를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차 얘기가 나왔어요. 중고차 얘기는 아니지만 신차를 사면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길들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회전하는 기계 부품들과 모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길이 나야 돼요.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자국이 생기고 거기 면이 한 번도 마찰로 인해서 면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착착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요즘은 가공 기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길들이기에 목숨 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길들이기는 필요하나 뭐 10,000km 동안 뭐 이거를 뭐 3,000rpm 리밋을 걸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차가 수만 가지 이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안에서 돌면서 뭔가 자리를 잡는다는 게 철이 날카로운 것들이 좀 깎이면서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안에서 쇳가루가 돌진 않아요? 그래서 오일 필터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가장 컨디션이 망가졌다라는 거에 대변하는 거는 오일 필터 빼봐서 오일 필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3천 정도 타시면 오일 한번 갈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엔진 오일을 갈면 될까요? 그러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까지. 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차를 한 15만짜리 샀어요. 근데 이런 차를 사서 신차급 컨디션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도 지금 때가 돼서 주행거리가 한 17만이 넘었거든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디젤 차에서 들어가는 흡기 매니폴드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원래 카본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그 카본이 엔진의 컨디션을 저하하는데 1등 요소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거는 카본 클리닝을 권장을 해요. 비용은 이 차 기준으로 38만 원 정도. 같은 F10이라고 해도 B47부터 맞습니다. 엔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엔진 차이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N47이네요. 예, 맞아요. 오, 앞모습만 봐도. 라이트 보면 N47 알 수 있죠. 전문가십니다. N47 기준 38만 원이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N47의 이 BMW F10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는 꿀팁인데 BMW뿐만 아니라 모든 차에 아쉬운 결함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다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돈다든지. 근데 이 BMW F10 520D는 그게 다 리콜입니다. 메인터넌스 내역과 오일 교환 내역만 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차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보다 디젤차가 더 환경적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안 좋았던 거는 뭐냐면 디젤차가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안티 세력으로 인해서 디젤차가 지금은 친환경은 아니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해를 받기 전에 DPF밖에 없는 차예요. 환경 규제에 앞으로 얘가 뭐 못 다니게 한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은 탈 수 있다라고 봐요. 디젤차가 고장이 많이 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환경 규제 때문에 자꾸 뭘 달아요. 그게 고장이 나면서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N47은 그런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보면 뭐 랜드로버도 있고 또 저기 뭐 미니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정비하기 힘든 차, 결로인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국 사람들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만든 차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나요. 페라리 빼고 이탈리아에서 온 차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안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랜드로버, 제규, 영국 애들이 만든 애들이 조립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 고장나는 이제 오일 레벨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왜 굳이 그 부품을 그 안에다 넣어놨지? 오일 레벨 센서 바꾸려면 엔진을 내려서 오일팬을 뗀 다음에 레벨 센서를 갈아야 돼요. 작업도 쉽지가 않고요. 제규어 XJ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방전 나면 리모컨 키가 안 걸려요, 시동이. 그러면 키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터리 바꾸다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살리려고 하면은 요즘은 많이 싸졌는데 거의 80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배터리 값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BMW, 벤츠, 아우디보다도 훨씬 더 정비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도 랜드로버하고 제규어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아우디나 BM 벤츠 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사실 이런 이보크 같은 거나 제규어 XE, XJ까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S클래스 같은 연식 키로수가 한 4, 5천만 원 하는 게 한 2천대면 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걸 들으시고 뒤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질문에 이어서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차는 고장도 너무 잘 나고 정비하기에도 금액도 비싸고 하기도 힘들고 이 차는 중고차로 사면 안 된다 하는 차종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거는 랜드로버 보그입니다. 보그요. 4.4 디젤. 제가 알기로는 19년식 이전에 이슈가 많았던 엔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자동차 검사장에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오버런해서 엔진이 망가졌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최근에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연료 계통까지 결함이 있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복시 시스템의 연료 펌프는 아우디, 폭스바겐에 들어가고 BMW도 들어가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돈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료 라인 쇳가루가 돈다는 얘기는 연료 시스템의 탱크부터 모든 라인에 음분가루들이 날리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 다 청소해야 되고 하는 큰 작업인데 랜드로버 보그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보그 쇳가루 작업했어요. 혹시 그 쇳가루 작업하는 데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나와요? 연료 쇳가루 작업을 해서 최대한 재생할 건 재생하고 세척해서 쓸 거 썼는데 대략적으로 한 900 정도 나온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연료 계통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엔진이 먹었다 오버런이 했다 그러면 네. 보통 청상적으로 1,500에서 2,000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엔진 다시 작업하는 8기통이 2,000 스타트로 알고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맞아요. 6기통이 이제 1,000만 원 네, 이상이고. 맞아요. 그리고 BMW 중에서는 265 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시리즈인데 그 중에 이제 V8기통 애들이 특히나 엔진 오일이 많이 소모되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좋은 차긴 한데 차량 가격을 따지고 보면은 엔진 수리하는데 그냥 시작이 1,0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정비 폭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E바디인 거잖아요. 네, 네. 그 F바디로 넘어오고 나서는 좀 더 괜찮아진 거예요? F바디 같은 경우는 그래도 760Li 같은 경우는 네. 이제 V8 기통이 있잖아요. 네. 바노스 관련된 펄트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나
보니까 벨고트로닉이 더 추가적인 결함이 이 바디에 더 있기 때문에 수리비로 따져봤을 때는 F바디보다 이 바디께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이바디 7 시리즈 이런 거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중고차에서. 이거 누구나 마음 먹으면 용기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사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고 중고차 사서 수리비가 차값 나왔다는 차가 그런 차종입니다.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니까요.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제 미니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이에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거든요. 저희 와이프의 드림카도 미니거든요. 작은 차만큼 그 좁은 공간에 뭐 엔진이든 뭐든 이게 꿀꺽 넣다 보니까 열 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트러블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타이밍 체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배기 밸브의 파손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고장도 많고 보통 미니 한 번 진짜 골치 아프면 한 6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정기적인 트러블이에요. 증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연료계통에 결함이 나오는데 연료계통을 다 바꾸고 온 차예요. 제 와이프가 탄다고 하면 사실상 말리죠. BMW랑 엔진을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엔진을 쓰는데도 BMW에서는 고장이 잘 안 나지만 미니에서는 고장이 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열 관리가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미니가 악명이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미니가 고장이 많이 난다 하는데 저는 혼자 생각해. 아니 어차피 BMW도 들어가는 엔진인데 BMW에는 이슈가 없고 왜 미니에만 이슈가 계속 생길까라는 거였는데 그게 열 관리 때문이었다.